테슬라가 개발한다는 게 뭐예요? 4680 원통형 배터리인데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못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LG엔솔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는요, LG엔솔이 만들고 있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그 배터리 중에 한 종류예요. 겨우 선발업체도 지금 속도 조절해야 되고 나름 캐파 조정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흡활주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럴 때 죽는다고요. 네, 배터리 산업으로 오면 탑3가 70%고 탑5가 83%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 지배력이. 저게 이번 캐즘 구간을 거치고 나고 그 다음에 북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25년 26년 가고 등등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중국 이해 시장에서의 한국의 지배력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적어도 뭐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절대 8구간 아니고요, 자금 여력만 되면 진짜 줍줍해야 될 구간입니다. 캐즘 끝나면 한국 배터리가 세계를 지배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캐즘 하니까 한국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한국 배터리 산업 뭐 끝났다가 조롱도 하고 벌써 성장 다 한 산업처럼 이렇게 뭐 취급해버린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당장 캐즘 오면 한국 배터리 업계도 타격받죠. 그리고 주가도 떨어지죠. 네, 물론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게 그 단순히 캐즘의 영향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그러나 상당 부분 캐즘이라는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캐즘 구간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일정하게 타격을 받는 건 맞지만 한국 배터리만 타격을 받냐고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기본적으로 탈중국 시장에서 LG엔솔이 1등을 다투고 있고, 현재로도 SK온, 삼성 SDI가 다 그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어려우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면 불황을 거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그 반도체의 불황 사이클을 뚫고 지나오면서 올수록 굉장히 이제 중후장대한 설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고 또 선행 기술 개발을 해서 그렇게 특히 이제 수요를 끌어올리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선제적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본 업체들 제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안 그럴까요? 한국 배터리 산업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한국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탑3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짱을 먹은 거 아닙니까? 마이크론은 3등이고 일본 업체들 그 사이에 쟁쟁하던 일본 업체들 다 제끼고, 물론 뭐 그 당시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현명한 전략을 쓰기도 한 측면도 있죠. 그런데 자, 우리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 SK온은 그룹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 어쨌거나 재벌 그룹 차원에서 총수가, 흔히 말하는 총수가 전반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아주 큰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룹사의 선단식 경영을 통해서 그룹사 간의 어떤 뭐 지원과 또 한편 경험 공유, 뭐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요. 그럼 반도체 산업의 그 경험을 우리가 이미 다 축적하고 있는데 배터리 산업에 와서 캐즘 구간을 그냥 넉넉히 지내겠습니까? 이때 기술 개발 더하고 초격차 실력 쌓고 다양한 배터리 스펙 갖추고, 그리고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그리고 물론 뭐 전방 시장이 슬로우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투자를 좀 축소하거나 뭐 속도를 조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고 공정 거도하고 그래도 또 필요한 투자는 해갔을 때 이 캐즘 구간이 끝나고 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입지가 더 단단해지지 허물어지겠습니까 이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중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저도 다 동시에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캐즘 구간을 잘 거쳤을 때 한국 배터리 산업의 지배력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캐즘 구간에도 한국 배터리 3사는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인력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일부 뭐 취소되는 생산 캐파가 있지만 또 그걸 다른 데로 돌려서 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SK온하고 SKENS 뭐 합병한 거 최근에 그게 뭐겠어요? SK온은 계속 키워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그룹사 내에 그런 합병이 꼭 늘 좋은 결과만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이번 합병 보면요. SK온은 계속 키워야 되겠는데, SK온이 당장 이제 캐즘 구간에서 허덕이고 있고, 실타는 잘 없고 하니까, 예, 당장 현금 만들어내는 업체들하고 붙여서 실탄 좀 충전하고,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예, 배터리 사업 계속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 예, 저는 합병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차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매출 이익 잘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LG엔솔, SK온, 예, 배터리 기술이고,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현대차, SK온 합작 공장, 예,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SDI도 그동안 투자 좀 지연했던,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여겨졌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예, 오히려 올 들어서, 예,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캐파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진 핑계 중에 하나가, 예, LG엔솔하고 GM의 얼티엄 상공장 건설이 중단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당장 보면 좀 악재처럼 보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얼티엄 상공장 건설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그때는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정말 정확한 이야기일까, 예, 싶어서 약간 반신반의한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은 한 달은 충분히 넘고 한 2달 전쯤 들은 것 같아요. 그때도 LG엔솔이 이와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나름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당시에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야 기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LG엔솔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악재처럼 보이는 저것이 사실은 LG엔솔이든 한국 배터리 산업 관련한 LG엔솔 쪽 관련한 소재 밸류체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빠르면 LG엔솔이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 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뭔가 답변을 할 텐데, 네, 그 답변에서 아마 좀 힌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 만약, 예, LG엔솔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 저는 오히려 저게 악재가 아닌 호재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 피셜을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중저가 시장에 맞춘 가성비의 국산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 지금 제가 인터 배터리 때도 트렌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예, 기존에 좀 하이니켈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예, 얼리 어답트 시장에 맞는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공급을 많이 했다면, 예,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매우 빠른 속도로 위로는 전고체 개발까지 해서 니켈 비중 95% 수준의 그런 하이니켈부터 해서, 예, 가성비 짱인 코발트 프리 미드 니켈 배터리까지, 그리고 이제는 LFP 배터리까지, 얼마 전에 LFP 배터리 LG엔솔이 이제 수주했잖아요. 그까지 이제 개발 지금 완료했다는 거죠.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예, 열리기만 하면 모든 전기차 가격대에 걸맞는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다 만들어내놨다. 그러면 캐즘이 끝나고 진짜 전기차 시장에 다시 이제 호황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예, 국내 배터리 업체들 당연히 무슨 예,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개발한다는 게 뭐예요? 4680 원통형 배터리인데, 4680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못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LG엔솔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680 원통형 배터리는요, LG엔솔이 만들고 있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배터리 중에 한 종류예요, 겨우. 중국의 CATL도 NCM만 만들죠. LFP랑. 주로, 그리고 각형으로 만들고, 걔네들은. 근데 한국의 배터리 3사처럼 기본적으로 원통형, 각형, 파우치 이런 다양한 폼팩트에 또 그게 니켈 비중에 따라서 3원계부터 LFP까지 전고체 개발부터 하이니켈 거쳐서 미드니켈, 코발트 프리까지, 심지어는 에코프로 BM이 얼마 전에 나트륨 배터리 양극재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나라가 있나요? 이렇게 만드는 배터리 업체들이 있습니까?
전 전기차 가격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개발이 완료가 돼 있거나 완료해가서 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원통형 46파이가 대표적이죠. 이것도 이제 뭐 개발은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인 생산 들어가기 초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과 EU의 대구 중국 견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대중국 관세 100% 200% 매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강화돼요. 뭐 얼마 전에 한병화가 뭐 EU의 정치적 뭐 극우 쪽 EU 의회 선거에서 뭐 약진해서 뭐 정책이 약화될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장 독일부터가 끊었던 보조금 다시 집행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프랑스도 대표적인 뭐 EU의 독일과 더불어서 뭐 주요한 전기차 시장이기도 하고 경제 대국이기도 한 프랑스도 전기차 뭐 의무 비율을 최근에 더욱 강화하는 그런 정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EU 집행위원장이 재선이 됐어요. 집행부란 말이에요. EU 집행부.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는 EU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반보조금 조사 나와서 기존에 10% 때리던 거에서 추가로 대략 한 20%에서 30%대의 추가적인 상계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최고 관세가 관세율이 42%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중전기차 EU의 중국 전기차 수입 규모가 한 40% 이상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자기네들 시장은 이미 전기차 침투율 40%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커져봐야 이제 100%까지 가도 2배 반밖에 더 성장 못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해외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막혀있고, EU도 지금 점점 막혀가고, EU는 저런 대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아리백이라든지 뭐 아리백을 포함해서 민간 쪽에 하여튼 이제 뭐 규정이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환경규제, 보건규제, 뭐 노동규제 이런 거 어떻게 다 지키나요? 중국이. 그리고 한국은 이미 몇 년 동안 거치면서 수요를 아주 고생해가면서 지금 수요를 한껏 끌어올려 놨잖아요. 중국 안에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그 실력을 가지고 EU 시장 나와서 그런 각종 규제 다 지켜가면서 수요를 끌어올린다? 어렵죠. 수요를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죠. 거기다가 LFP 배터리는 EU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해야 되는데 폐배터리 재활용의 가치가 거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LNF의 최영진 전무가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의 한계는. 그 다음 네 번째, 중국 이해 시장에서 테슬라, 리비안 등 완성차 EU 중심의 배터리 업체들하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간의 경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캐즘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산업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 배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거면 후발주자들은 쓸 자리가 있겠습니까? 선발업체도 지금 속도 조절해야 되고 나름 캐파 조정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이럴 때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 캐즘 구간이 끝나고 나면 준비되어 있는 타자들, 한국 배터리 3사가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지 약해지겠습니까? 이게 자동차에 비해서 배터리 업계의 그 산업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반도체 산업 비슷해요, 이게. 자꾸 무슨 뭐 배터리가 무슨 뭐 반도체처럼 뭐 그 기술 격차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기술 격차가 없으면 그렇게 혁신 잘한다는 테슬라, 그 트럼프가 감탄했다고 하는 로켓을 우주에 보냈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다시 귀환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테슬라가 왜 배터리를 왜 못 만드냐고요. 왜? 그 장인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적절한 화학 소재들을 잘 결합해서 최첨단 과학으로만 다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탑3 업체들 그 자동차 쪽에서는 저게 28%고 탑5로 속하면 41%인데 배터리 산업으로 오면 탑3가 70%고 탑5가 83%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 지배력이. 중국 시장이 뭐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 이해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좀 밀리는 것처럼, 글로벌 중국까지 다 포함한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 블록화 현상을 비롯한 그런 지정학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중국 이해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의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
예, 미국에서는 잽도 안 되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국 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자면 한 8대2 정도의 싸움이겠죠. 중국이 잽이 안 돼요. 특히 이익 규모 측면에서는 이익을 남겨야죠. 중국이 이익을 어떻게 남긴대요? 지네들 땅에서 인해전수 써가면서 정부 보조금 잔뜩 받아가면서 만들 때 싸게 만드는 거지. 유럽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퍽이나 싸게 만들겠네요. 각종 규제에 안 지켜서 페널티 먹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저게 이번 캐즘 구간을 거치고 나고 그 다음에 북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25년, 26년 가고 등등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중국 이해 시장에서의 한국의 지배력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가 이제 교회를 같이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이유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풀 것이라고 전망했던 증권사들은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EU 집행위원장 연임됐으니까 저게 판매 중지 뒤집을 이제 방법 없고 저 이제 추가 상계 관세 때문에 EU 수출 42%가 줄고 그러면 저때 중국 전기차란 건 비아디 같은 전기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티끌만한 부분이고 대부분은 그 지리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와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벤츠, 볼보, 폴스타, MG 같은 유럽 브랜드들, 중국에 생산된 유럽 브랜드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들어올 때 상계관세 매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중국 배터리 장착돼서 들어오던 그게 많이 쓰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유럽에서 생산된 배터리 쓸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럽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탑재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그 독일 경제부 장관이 자유당 출신이어서 계속 내연기관차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 이렇게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독일의 총리가 올라프 숄츠 총리가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중국에 대한 유럽의 리튬 의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그 리튬 딜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일도 지금 저래요. 유럽의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자 그 다음에 유럽의 하여튼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이 저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게 기본적으로 다 대중국 견제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당장 미국에서 그 중국 견제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중국에서 생산된 볼보 EX30 모델 온라인 주문이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을 계획이었던 게 미국의 이제 대중국 관세 인상 때문에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하니까 벨기에에서 수입하는 걸로 우회하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제가 벨기에에서 수입하는 걸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벨기에 쪽이면 한국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어요? 그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전기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중국에 별로 지장 없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중국에 생산되던 전기차 볼보 그리고 가장 크게 테슬라부터 관세 물어야 되고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탑재 안 한다고요. 대안이 뭐예요? 한국 배터리 쓴다고요. 한국 배터리 테슬라도. 그 468 배터리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LG 엔솔 거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배터리 산업이 빨간불, 전기차 산업 둔화되고 중국 저가 공세 시청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 업체가 약진하고 있다. 근데 중국이 저게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업체가 더 약진하게 되는 거죠. 스텔란티스 벤츠 합작사 배터리 공장 확장 계획 철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 배터리 관련한 이게 캐파가 축소되고 연기됐다 이 이야기만 듣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캐파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가 한두 프로젝트 정도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거지만 쟤들은 저거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게 처리를 해요, 저런 게. 그래서 스텔란티스 벤츠 합작사가 어디냐 하면 저게 프랑스하고 독일 벤츠하고 합작사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ACC도 상당히 좀 유럽에서 어쨌거나 주목받는 배터리 생산업체인데 저기 확장 계획 지금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상대적으로 그 타격받는 크기가 어디가 크겠어요? 저런 업체들 더 크죠. 그래서 저기 보면 전기차 수요
주요 부진은 여파로 유럽 배터리 공장 건설이 멈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LCC가 신공장 건립 계획 중단했다고 나오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후 통첩한 거 아닙니까? 4680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이게 뭐 특히 전극 공정에서 건식 공정이라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극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LG 배터리보다 못 만들면 짐 싸라 그래갖고 최종 시한을 준 건데 저거 안 되는 겁니다. 저게 지금까지 안 된 게 지금 되겠습니까? 저게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도 안 되고 뭐 리비아는 진작에 떨어져 나갔고, 팩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3월에 나온 건데 팩스바겐 배터리 사업부 저게 파워코인데 파워코가 저거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해야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 지금 저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생산 캐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노스볼트가 기가 팩토리 그 확장을 재검토하겠다고 그랬고, 대량 양산 실패해서 BMW하고 20억 달러 계약 맺었던 거 취소하게 돼 있고, 그 반사 이익으로 삼성 SDI가 물량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저런 식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집중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스볼트가 제대로 양산 못하고 수율을 못 끌어올리니까 LG엔솔, 삼성 SDI의 차업계 주문이 더 쏠리는 겁니다. 당장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던 주변부 배터리 업체들은 물량을 더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캐파 계획 취소하고 받았던 물량도 지금 계약 취소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는 건 뭐냐 하면 살아남아 있는 기업, 그래도 캐파 감당할 수 있고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 이런 LG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업체들의 주문이 더 쏠리는 겁니다. 집중도는. 캐즘 구간이어서 전반적으로는 업황이 좋지 않아서 그게 티가 안 날 뿐이지.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저가형 차량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오게 되면 저 물량들이 다 결국은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캐즘 구간 끝나고 나면 한국 업체들이 다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요. 그게 25년, 26년으로 예상된다고요. 얼티엄 셀즈 합작하고 있는 GM의 판매량인데 지난해 비하면 보세요. 2분기에 더 많이 팔았다고요. 저 빨간색이 올해 들어와서 2분기 저 그래프인데 지난해까지 비하면 계속 지금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게 저래봐야 3.7%인가 그렇다고요. 지금 그 전체 GM 판매량 중에서 한 3%밖에 안 되네요. 3%. 저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저게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많이 팔릴 것은 비교적 명확하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상반기에 저렇게 그동안 제일 많이 팔리던 GM 볼트, 저게 이제 사실 단종된 여파가 컸거든요. 그게 단종된데도 저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특히 2분기에 크게 성장했는데 하반기에 차종이 더 많이 나오고 하면 얼마나 더 팔릴 수 있겠냐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부진에 브뤼셀 아우디 공장 폐쇄 검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캐즘 구간의 징표이긴 한데,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하의 그 파워코 같은 이런 회사들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싸게 더 멀리 미국의 롱레인지 전기차 시대에 도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더 싸게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 만드는 나라? 한국 배터리죠. 그 다음에 LG엔솔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 지위 강화, 표준형부터 고급형 세그먼트 상품 출시 계획.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미 배터리 개발 다 끝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야기지만 하지만 유럽에서 그 ESS 시장용으로 LFP 배터리 수주했다는 기사. 그리고 보세요 이거. 이석희 SK온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전동화는 예정된 미래고 캐즘 구간이어도 사람 연구에 투자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캐즘을 극복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캐즘 끝나간다. 투자금 확보에 나서 2차전지 기업들, 포스코 퓨치엠, 뭐 동원 시스템즈. 동원 시스템즈는 아직 본격적인 뭐 2차전지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SK온 뭐 잇따라 회사채 발행하고 합병하고 LG엔솔도 해외에서 자금 확보하고 비슷한 취지로 캐즘이고 뭐 가장 급한 건 사람 육성 발굴 정수염 배터리 3사에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인재들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 SK온 CP 4,600억 발행하겠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CP 4,600억 발행해서 계속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이 캐즘 구간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한국 업체들이 더 도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세론에 진짜 떨고 있는 건 중국이고, 중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중국 전기차와 뭐 배터리 산업을 가만두겠습니까? 미래 산업인데 자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차에 100% 200% 관세 물리겠다고 했고, ESS 쪽으로 그 매출처를 다양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캐즘 구간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 캐즘 구간을 뚫고 나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지배하겠느냐, 특히 중국 이해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지위가 얼마나 확고해지겠느냐. 테슬라, 리비안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안 되고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도
네, 한국 업체들의 게임이 안 되고, 예, 중국은 어차피 미국에 발목 붙이고 이후에도 예, 포지션이 강하기가 어렵고, 예, 그럼 남아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은 대표적으로 파나소닉이 있죠. 파나소닉은 지금 어떠냐는 거죠. 테슬라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왜 LG 엔솔보다 빨리 못 만들면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LG 엔솔이 사륙파이어에서 제일 빠르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랑 가장 오랫동안 협업해온 게 저 파나소닉인데, 왜 파나소닉보다 LG 엔솔이 더 빠르겠냐고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뭐 우군이라고 돼 있지만 파나소닉이 테슬라에서도 지금 LG 엔솔이나 그 삼성 SDI 이런 쪽에 밀려날 것 같으니까 저게 뭐 말이 그렇지 내수 집중으로 전략 수정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문으로 돼 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파나소닉이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캔사스주에 지금 와서는 그 올해 1월 들어와서는 새로운 배터리 캐파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 배터리 생산 캐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저건 뭐 내실화 하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우리는 합작 회사들 캐파를 줄이거나 취소하는 경우 또는 중단하는 사례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걸 지금 취소한 사례는 없었잖아요. 근데 파나소닉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한 걸 저렇게 최대 배터리 생산 캐파를 저렇게 취소하겠다고 그런다고요, 지금. 파나소닉도 한국 배터리 3사 비하면 경쟁력이 처져요. 특히 캐파 측면에서 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계속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에 비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거고 크게 차질 없이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서 전기 시장에 활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충분한 배터리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는 건 한국 배터리 산업이고 한국 배터리 산업의 지배력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배력이 올라갈수록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나중에 이익 규모도 늘어나겠죠. 길게 보고 갑시다. 배터리 업체들도 좀 힘겨운 구간이긴 합니다. 신나는 분위기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배터리 업체들 이렇게 탐방을 가보면 그리고 스몰캡들 탐방을 가보면요, 여전히 스몰캡 업체들 중에 향후에 실적이 5배, 10배씩 증가할 것을 꿈꾸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게 근데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의 확보된 전방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확보된 수주 물량 때문이든 또는 협의 때문이든 NDA가 걸려있던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이게 다른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흐름입니다, 이게.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데도 이래요. 북미 시장에서 2, 3년 안에 전해액 쇼티지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지금 캐즘이니까 잘 못 느껴지겠지만, 리튬이라든지 첨가에 들어가는 광물들, 그런 거 다 탈중국 해야 돼요. 쇼티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냐고요, 이게. 성장하지 않는 산업? 한국 배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산업에서 이런 흐름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가자고요. 지금 당장 전기차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 산업이 좀 처지니까 주가도 처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도 처지기는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길게 보시자. 조정의 골이 깊어진 게 사실이고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힘 빠지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지금은 적어도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절대 팔 구간 아니고요. 작업 여력만 되면 진짜 줍줍해야 될 구간입니다.